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빅데이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분석해서 필요한 영역에 활용하는 게 중요한 역량으로 꼽히는데요. 최근에는 충남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의 최돈정 책임연구원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연구원님, 데이터,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는데 데이터를 적절하게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분석하는 역량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행정에서는 또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실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나라입니다. 행정부 마찬가지로 법률에 따라서 근거해서 작동이 되게 되는 원리고요. 네. 2020년 6월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과학 행정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활성화 방안이 법제화된 거고요. 네. 그 이전에는 2013년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공공데이터라는 게 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만들어졌고요. 네. 그것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관련법들이나 지자체의 조례들이 이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쪽으로 많이 재개정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떤 지점에 개입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네. 이게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인사이트를 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이 과정이 옳은 과정인가를 검증할 때 쓰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어떤 정책이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느 지역에 구현이 되었을 때 이 데이터를 쓰지 않았을 때와 데이터를 썼을 때의 효과를 비교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를 목적으로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설계를 할 때 명확하게 목적을 부여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 활용은 점점 갈수록 법제적으로도 필수화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2020년도에 그 행정부시서 직할로 데이터 정책관실을 신설을 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커진 거는 분명한데 실제로 이렇게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대학까지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네. 내가 데이터 전문가인데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충남은 천안 아산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또 산업도 북부권에 편중되어 있으면서 또 서남부권에는 농촌 지역이 대부분이라서 서남부권에 대한 발전 전략 수립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은 네. 황당하시겠죠. 네. 이미 살고 있는데요. 네. 예. 그리고 실제로 9시 뉴스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메인 그 매체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보면은 사실은 충남에 대한 언급이 우스갯소리로 나쁜 소식 아니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오히려 지역 뉴스라든가 네. 지역에 있는 신문, 언론 매체들에서 오히려 충남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게 사실은 다 데이터거든요. 네. 이게 데이터의 중요성과 일단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 균형 발전이 그 정권을 가리지 않고 네.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의제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네. 지역이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먼저 국가보다 빠르게 준비를 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국가가 중앙부처나 국가라든지 중앙부처가 바라보는 시각이 네. 독수리의 시각이라면은 지역에서는 이제 개미의 시각이 필요한 거죠. 지역을 좀 더 촘촘하게 바라보는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요. 충남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서 네. 데이터나 데이터 활용 여건이 적거나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성질이 다르고 그리고 충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데이터가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런 인식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남연구원에서 지금 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죠. 네네. 어떤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사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에 한해서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공학 그리고 수십 가지의 전공이 총망라되어 있는 종합연구원입니다. 네. 특히 2016년부터 추가된 연구 분야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제가 전공한 공간정보 분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통계 공표 단위보다 더욱 세밀한 공간 단위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보고서 형태가 아니라 지도나 인포그래픽 형태로 발간하는 건데요. 네. 예전에는 제가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고 또 발간에 참여하는 형태였지만 올해부터는 연구원에 계신 수십 분의 박사님들이 네. 모두가 참여를 해서 이제 로테이션 돌아가는 형식으로 지금 진화해서 더욱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부터 저희 연구원은 SK 지오비전이죠. SK텔레콤에서 만드는 모바일 빅데이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축제라든지 관광객의 방문 수를 추정을 해서 그것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접근했던 방식은 실제 핸드폰 기지국에서 잡히는 이 핸드폰 디바이스들을 네. 유동인구로 산출을 해서 좀 더 측정하는 방식의 유동인구 산출을 하고 좀 더 정확한 경제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정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약간 번외인데요. 네. 이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고질적인 지역의 문제였었거든요. 특히 그 보조금 문제였었는데요. 네. 네. 이게 굉장히 그 큰 지역 현안이었습니다. 이때 시의회 요청으로 실제 유동인구 데이터를 SK 지오비전 유동인구 데이터를 네.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운행 기록계 데이터와 융합을 해서 유동인구 밀도와 시내버스의 운행 밀도가 시간적으로 미스매칭하는 지역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노선을 고치든가 네. 시내버스를 노선을 신설한다든가 해야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네. 제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디지털 운행 기록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네. 이게 1초 단위로 수집되는 데이터입니다. 네. 22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논산시를 좀 사례로 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까 시내 곳곳에 급회전이라든지 급출발이라든지 급정거라든지 이런 어떤 운행 행태가 네. 조금 불량한 지역들을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반드시 운행의 습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 그런 패턴들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존재한다면 네.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비단 버스 운전 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실제 그 노선의 공률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의 상태가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뭔가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박사님께서는 충남 지역의 소방차와 119 구급차 출동 등과 관련한 빅데이터 연구도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 부분도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소방정책 분야의 전공자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연구원에 온 이후부터 소방 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공공 데이터 중에서 시간, 공간 그리고 현장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은 네. 소방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데이터거든요. 2017년에 제가 5년에 한 번씩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력 보강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그때 제가 그 수립하는 계획에 빅데이터 분석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항상 호기심 삼아서 생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실제 출동을 하는 소방 차량들이 GPS 정보를 내가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을 실제로 궤적화해서 어느 지역에서 실제로 지체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잡아내서 그 네. 공간들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네. 생각을 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 문의를 했더니 네. 그런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오토매틱 비클 로케이션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네. 출동하는 차량들이 5초든 10초든 한 번씩 차량의 궤적 정보가 이제 뜨게 되는데요. 네. 속도가 느리면은 이 점 간의
사이가 멀어지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게 원래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인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의사결정자들한테 임팩트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시각화를 했죠. 네. 시각화를 해서 실제로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어떤 지역들이 어떤 시간대에 지체가 실제로 됐었는지를 도출을 했던 결과가 있는데요. 네. 이게 저한테 재미있었던 네. 것은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 천안시의 몇 군데 안전센터에 계시는 그 소방 공무원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네, 연구진이 네.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소방 차량이 지체되는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게 불법 주정차하고 교통 정체입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여쭤봤더니 네. 사실은 과속 방지턱 그리고 중앙 분리대 어.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천안시에서 이제 의용소방대 분들 한 100분을 모셔놓고 네. 이제 세미나를 했죠. 세미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새롭게 알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교통안전시설물을 네. 설치를 할 때 사실상 우리가 교통안전이라는 목적, 정책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네.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차량들이 움직이는 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네. 거죠. 중요한 것은 과속방지턱이나 중앙분리대를 만들 때 교통부서나 도시부서가 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만들 때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부서와 어떠한 협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체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심지어는 이 과속방지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좀 알 수 있어서 네. 이거는 데이터 분석과는 별개로 어. 조금은 다른 정책적인 인사이트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7일에는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포럼이 열렸습니다. 네. 지금 어떤 자리였나요? 올해 저희 연구원에 정책 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한 TF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 14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원이 지역의 문제를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연구하는 전문 조직을 신설을 해서 네. 이제 빅데이터 센터나 도시정보센터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과 데이터 기반의 지역 연구는 다릅니다. 네. 행정은 행정구역이라는 일반적인 인위적으로 구획해 놓은 공간상에서 펼쳐지고요. 지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은 따로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통학을 하거나 출퇴근을 하는 권역은 행정구역과 일치를 안 하거든요. 이런 영향권들을 복합적으로 우리는 생활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네.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은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생산을 해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논리와 근거를 먼저 만들고 더 나아가서 국가 차원에서는 절대 돌볼 수 없는 지역 내에 시군 내에 있는 커뮤니티 단위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모든 기획이나 모든 데이터 분석이 이게 항상 정책화되거나 사업화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특정 연구원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이게 정책화되거나 사업화되지 못한다면 그 지역에서는 이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아이디어나 접근 방식이 사장돼 버립니다. 그럴 때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집단 지성 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네. 큰 목적이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정확도나 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상당히 고비용의 민간 데이터, 뭐 모바일 빅데이터라든지 신용정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와 협력적인 체계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네. 그런 의미가 있었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저희 연구원이 1차로 주최를 하긴 했지만 네. 이번 포럼이 지속 가능하게 전국에 있는 지자체 연구원들에서 순환적으로 계속 개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빅데이터 전문가분들이 함께 한 만큼 정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떤 의견들이 좀 오갔는지 조금 더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거는 네. 의외로
참여하신 그 지자체 연구원의 전문가분들이 네. 말씀하시는 게 입을 모아 말씀하셨던 게 네. 연구원 내부에서의 협업 체계를 먼저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네. 막상 듣고 나니 절절하게 느껴지는 사실이기도 했거든요. 네네. 사실은 지자체 연구원은 종합연구원입니다. 네. 그 안에는 수많은 전공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분들이 다 데이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 안에서의 어떤 집단 지성 체계가 먼저 만들어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네. 외부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은 분야별로 굉장히 분장이 존재하고 분절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공무원 순환보직 체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만한 그 작동 환경이 연구원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만약에 예를 들면은 네. 행정이 800m 중장거리를 뛴다면 네. 연구원은 마라톤을 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을 해서 네. 반드시 사업화나 정책화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 분석을 가치가 있다면 네. 공동의 협업을 통해서라도 진행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단 사후의 문제지만은 네. 대구경북연구원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포럼 끝난 이후에 네. 이 포럼의 취지를 살려서 2회 포럼을 이어갈 의향이 있다고 연락이 오셨는데 네네. 저희 연구원도 일정 부분 파트너로 동참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일단 오늘 뭐 지금 데이터에 대한 뭐 정의부터 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좀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을 추진할 때 이것만은 꼭 고려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여기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을 추진할 때 네.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데이터 분석 자체가 이 데이터 활용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개선하는 데 영향을 주기에는 제 혼자라는 이 자신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많은 고민도 했었고요. 사실은 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했느냐 하는 것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니까요. 틀린 부분은 누군가가 발견돼서 오류를 수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지역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명확한 목표 설정 그리고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게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최종 결정도 사람이 내리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죠. 피플이죠. 공무원, 정치인, 연구자, 시민, 그리고 업체 등등이 이에 포함이 될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은 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일단 모아서 모두가 동일한 시작점에 서게끔 하는 것입니다. 목표에 대한 각자의 가치관이라든지 네. 이해 수준 그리고 지식의 수준이 다 다를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같은 시작점에 놓기 위한 노력이 사실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해온 주민이 네. 석박사급의 전문가보다도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자기가 랩에서 배웠던 전문 지식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지식을 이런 소통을 통해 가지고 채워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수집되고 구축해서 활용한 데이터는 다시 갱신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설계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 대한 데이터의 활용이 기획을 하게 되고 네.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구축을 하게 되고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해석 그리고 이게 정책화가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획부터 정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순환되는 체계, 좀 약간 생태적인 체계를 만드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 데이터 이렇게 말만 들었지 또 이게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알게 되었고 또 지역 이 데이터의 중요성 지역만의 이 데이터의 중요성과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에 맞는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